14장 명사입니다. 명사는 명칭의 이름이죠. 예, 사람이건 사물이건 어떤 건 간에 명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별 많은 내용이 없고요. 사실 그래머 바이블 파트 1, 2, 3 통틀어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주어 섬기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요거요. 또 명사라는 건 말이죠. 예외적 규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덜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경우를 보면서 이러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법적으로 논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명사를 빼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사를 적절한 수준에서 집어넣습니다. 14장 명사의 특성. 명사는 명사구의 중심어로서 명사는 보통 구로 존재하죠. 이 구라는 개념은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단위 이퀄 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의미 단위가 곧 구가 되면 한 단어도 구가 될 수가 있죠. 한 단어짜리 구도 있고 두 단어짜리 구도 있죠. 예, 그러면 he, is 하면 he나 is나 한 단어의 의미 단위죠. he가 주어 의미 단위, is가 동사 의미 단위. 이렇게 의미 단위를 곧 phrase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는 의미 단위를 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통상적인 의미에서 지금 두 번째 의미로 제가 쓴 겁니다.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의미 단위를 구라고 본다면 명사는 대부분 명사구로 존재하죠. 예, 대부분 구로 존재합니다만 이때 명사구의 중심어다 이것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으로 쓴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borders. board라는 게 하숙한다, 기숙한다 그런 뜻이 있죠. 기숙사생이죠. 기숙사생. The borders, 기숙사생들은 are not allowed to remove any property. 어떠한 프로퍼티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어디서? 다이닝 룸, 밥 먹다가 거기 있는 무슨 페퍼 쉐이커라든가 이런 거 갖고 가면 안 되죠. 예,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이 기숙사생의 어떤 생활 수칙에 대한 얘기예요. 학교를 본다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살고 먹고 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기숙사생이죠. 우리나라도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라 그러죠. 이런 데는 보더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보더가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자기는 학교에서 살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day student라고 합니다. day student. 그러니까 보더가 있는 학교에서 자기는 보더가 아니고 왔다 갔다 통학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day student라고 하죠. 어쨌건 두 개가 반대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the borders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주어로 쓰인 명사구. 주어로 쓰였죠. 그 다음에 any property. 이게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 이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 요때 명사구의 중심으로서 명사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명사가 명사구의 중심으로서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얘도 명사죠. 명사 두 개가 붙어 있게 되면 앞에 명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적 역할로 변화됐다고 얘기하죠. 어쨌건 지금 동그라미라고 친 부분이 명사구의 중심으로서의 명사 기능이죠. 예, 이럴 때 명사가 앞에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 그러죠? 한정사라고 하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명사구의 모양을 좀 일별해 본다면 2번 명사구의 일반적 형식은 일단 구로 존재하지 않고 한 단어로 명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 예문 나와 있네요. air, flowers. 명사가 영어 속에서 두 단어 이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려면 뭐 아니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거나 아니면 복수 명사일 때만 명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있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는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명사구는 한정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정사 플러스 명사. The boy, your boy, this boy 이렇게 또는 some food 이렇게 한정사 플러스 명사죠. 명사는 형용사 수식어가 오면 되니까 한정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는 한정사가 없이 형용사 플러스 명사도 있겠죠. 형용사 플러스 명사 거기 보면 cynical girls 당연히 복수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가 한정사 없이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죠. 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순하면 반드시 한정사가 붙으니까 한정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형용사 명사 those quite drastic changes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drastic 철저한 근본적인. 자, 위 모든 경우에 후치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 나오는 유명한 영화였죠. 임파서블한 작전이라는 얘기죠. 임파서블이 미션을 뒤에서 꾸며주니까 명사구가 전부 길어집니다. 한번. 다음에 all the residents 모든 거주자들 in the building 빌딩에 있는 후치 형용사 구고요. The pretty girl that I stayed with 후치 형용사 절이죠. 첫 번째는 후치 형용사, 두 번째는 후치 형용사 구, 세 번째는 후치 형용사 절. 그런 말이죠. 명사구라는 게 가장 복잡해진다면 한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와 형용사는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명사가 있고 뒤에 후치 형용사구나 후치 형용사 절 따위가 존재하게 되면 가장 복잡한 명사구는 요 정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대명사 때 배웠죠. 더 있는 경우도 있죠. 전치 한정사. 요 정도까지 하면 아마 가장 긴 명사구가 아닐까. 명사구, 전치 한정사, 한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하고 후치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지면 이렇게 긴 명사구 의미 단위도 가능하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수능 독해건 탭스 독해건 무슨 독해건 명사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 요것만 알면 사실 어법에 필요한 독해에 필요한 명사 공부는 다 끝난 거야. 달리 뭐가 필요해? 영어라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주어부와 수로부. 주어부가 바로 반드시 명사구게 되어 있죠. 수로부는 동사 이하의 어구니까 동사만 잘 연구하면 됩니다. 동사 이하에 대한 거는 계속 공부해 왔죠. 예, 어쨌건 간에. 따라서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러고 끝나면 소위 어법책이라는 게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법책인데 명사에 대해서 뭔가 심층적으로 좀 다뤄줘야 이 독해를 위한 명사가 아닌데요. 독해를 위한 명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 예, 어법이니까 명사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측면을 한번 다뤄보자 이거죠. 예. 대표적인 명사형의 어미. 이건 이제 어휘론과 관계가 있겠죠. 뒷 모양이 어떻게 끝나면 이게 명사이겠거니 알고 있으면 도움도 되고 우리가 어휘를 외울 때 알아두면 외울 때도 도움이 되겠죠. 하나하나 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구체적 사람, 사물입니다. 거기 구체적에 동그라미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상적이란 말 보이죠?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명사형 전미어와 구체적인 걸 표현하는 명사형 전미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구체적인 것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ANT, ENT가 있죠? ANT 쓰는 경우도 있고 ENT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꼭 ANT 쓰고 어떤 거 ENT 쓰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정해져 있죠. 근데 정해진 것이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보통 ANT, ENT 붙으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죠. important.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전미어가 꼭 명사형 전미어로만 쓰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형용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요거 좀 참조하시고요. 형용사와 명사 어미로 다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경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이런 거 알죠?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 사람 되는 거 알죠? 형용사가 원래 사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형 어미와 형용사형 어미는 매우 친하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람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사물에도 쓰인답니다. servant는 serve하는 사람이죠. ANT. 그 밑에 disinfectant 있죠? infect가 오염시키다니까. this는 반대작용이 되죠. 동사 앞에 this가 붙으면 반대 행동. do the opposite of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대 행동을 의미해요. 형용사 앞이나 명사 앞에 this가 붙으면 그냥 반대 내용이잖아요. 동사는 동작이니까 반대 동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disinfect는 뭡니까? 오염된 거를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살균하다가 되겠죠. 거기 ENT, ANT가 붙었네요.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거는 사람, 두 번째 거는 사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ER, OR, AR이 있죠. ER, OR, AR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 뭐 많이 알죠. 우리 뭐 사람으로 쓰이는 거 뭐 이런 거 댄스하는 사람. 두 번째, 뭐뭐 하는 사물의 의미로도 쓸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스크루드라이버. 우리나라는 보통 도라이버라 그러지. 도라이버 뭐 돌았나 씨 도라이버. 스크루드라이버, 나사를 돌리는 장치. 나사 돌리개죠. 나사 돌리개. 스크루드라이버. 요거는 뭐뭐 하는 사물입니다. 뭐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터, 모자 장수, 모자 만드는 사람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최근에 개봉했는데 거기 쟈니 데비 해터로 나오죠. 미친 해터로. 못 봤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영화 얘기는 예고편 본 겁니다. 예고편. 예고편이나 사실은 대부분이 출발 비디오여행 본 거예요. 출발 비디오여행만 보면 대부분의 영화는 다 알 수 있어요. 왜? 스포일러만 빼고. 그죠?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봐요? 저 영화 되게 많이 본 것 같죠? 보고 싶은 영화 다 보면 일 못합니다. 예. 출발 비디오 여행에 일요일 1시간만 투자하면 한 영화 한 20편 정도는 보는 거지. 그죠? 그것도 보통 운전하면서 들어요. 보는 거보다. 예. 예. 그 다음에, 뭐뭐에 사는 사람. 뭐뭐에 사는 사람. 빌리저. 빌리지에 사는 사람. 아하. ER, OR, AR. 이런 것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뭐 사람, 만드는 사람, 사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 다음 중요한 이가 있네요. 이는 좀 각별히 기억하세요.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는 사람, 당하는 사람. 옆에 수동이라고 써있어요. 수동.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뭐뭐 하는 사람.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씩 얘가 있네요. 트레이너. 이 ER 붙은 건 앞에 했던 거죠. 트레인 시켜주는 사람. 훈련 조교가 되겠죠. 훈련 조교. 훈련 조교. 나중에 군대 가고 훈련 조교. 아, 무섭습니다. 자, 옆에 트레인이 이가 붙으면 트레인 당하는 사람이니까 훈련생, 실습생. 도너 도니는 동사 도네이트 기억나시죠? 기부하다, 기증하다. 그럼 도너 OR로 끝났으니까 기증자. 예. 뭐 블러드 도너다. 그러면 헌혈자가 되겠죠. 헌혈자. 피도 기증할 수가 있으니까요. 도니는 기증받은 사람. 기증받은 사람. 이렇게 수동의 의미라는 거지. 도너 도니 외우세요. examiner, 검사관 또는 검사인 또는 검사하는 의사. examine는 검사 받는 사람. 노미네이터는 노미네이트에서 왔죠. 노미네이트. 최근에 어카데미 어워즈 시상식이 끝났죠. 어카데미 어워즈 같은 거에 보통 수상 후보로 올리는 거. 또는 예를 들면 사장 후보로 3명이 압축됐다. 사장 후보로 추천했어.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선발하거나 투표하겠지. 그런 후보 진영에 올리는 걸 노미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노미네이트 시키는 선발하는 사람은 노미네이터. 선발된 사람은 노미니. 우리 미국의 음악상 중에 그래미 어워즈라고 있죠. 그래미 어워즈 항상 떼면 그래미 어워즈 이제 시상식 하기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래미 어워즈 노미니라는 그런 CD가 나오죠. 예. 각 후보 나온 사람 모아서 다시 또 팔아먹는 거죠, CD가. 예. 그런 식으로 유명한 그때 인기 있었던 노래만 모아서 그럼 그 전해에 인기 있었던 노래를 쫙 살 수가 있죠.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나왔는데 요새 뭐 CD가 워낙 뭐 우리나라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CD가 뭐 한 10만 장, 20만 장 팔리는 애들은 아이돌 말고는 없죠. 뭐 소시라든가 무슨 뭐 이런 애들 무슨 뭐 잘 나가는 무슨 누굽니까 그 빅뱅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말고 없으니까 뭐 에픽하이라든가 아니고 뭐 전부 다 뭐 다운로드 받으니까 요새 음원 시장으로 바뀌었죠. 자, 그다음 요건 전부 되는 사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escape는 escape한 사람. 피난자 도피자. absentee. 자, absentee는 absent 한 사람이지 absent 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뭘까요? absent 한 사람이니까 부재자. 뒤에 ballot 하나만 써보세요. ballot. 여러분들 지금 20세가 안 된 분들도 많이 듣고 2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재자 투표가 많은 나라입니다. 부재자 투표. 부재자라는 건 뭔가 하면 투표 당일날 투표해야 되는 거주지에 있지 않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럼 부재자 투표라고 해서 미리 먼저 우편으로 투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부재자 투표는 미리 투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재자 투표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왜? 군대 의무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부재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이 때만 해도 부재자 투표하면 90% 이상이 전부 여당 후보표가 쫙 나왔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 독재 시절이죠. 예. 부대에서 야당표가 많이 나오면 죽어요. 그냥 죽어. 그냥 아우 그냥 누가 찍었는지도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는 그거 열어보는 것 같아. 아니면 평소에 행적으로 볼 때 너지 새끼야. 네가 새끼야 누구 찍었지 김모 찍었지 뭐 이러면서 뭐 아주 개도 다구리 거쳐보죠. 뭐 분대 뭐 소대 다 다구리 뭐 계속 군장하고 훈련하고. 요새는 아닙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야당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요새는 뭐 그런 원칙이 없죠. 예, 그 다음에 refugee는 refugee 한 사람이죠. 예, 역시 피난민. retiree는 retire 한 사람, 은퇴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워 섬기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이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새 이거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제가 목이 완전히 가갖고요. 3주 이상을 강의를 못 찍었죠. 한 3주 반 이상은 못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약을 다 먹었습니다. 한약을 3종류로 먹었어요. 3종류. 보머라는 약하고요. 흑머라는 약하고요. 그 다음에 길머라는 약이 3가지 먹었는데 와, 백약이 무효라. 예. 역시 사람은 이렇게 쉬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목을 좀 쉬면서 또 뭐 현강을 안 할 수도 없고 콜록콜록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IST. IST는 종교의 주체, 사상의 주체, 연구의 주체, 연주의 주체, 생산의 주체. 여러 가지 쓰이네 참. IST가 주임주만 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부디스트. 종교의 주체죠. 불교 신자. 붓다를 믿는 사람이죠. 종교적으로는 말이죠. 이게 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성서도 공부하고 불경도 공부하고 최근에 코란도 좀 봤는데요. 불교가 경지가 제일 높은, 인간으로서 도달하기 경지가 가장 높은 그 종교인 것 같아요. 예. 기독교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자에 귀의하는 거거든요. 절대자를 믿고 절대자를 따른다고 선언하면 되는 거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따르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일단 결심하기가 좀 쉽거든요. 예. 즉 그 신도가 되기 참 쉬운데 불교는 인간 보고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인간 보고 부처가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교가 인간한테 요구하는 참 그 가르침은 인간한테 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다. 그건.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가 일반 신도 중에. 예. 우리는 불교가 또 이렇게 무속신앙하고 결합돼갖고 점 보는 사람도 있고, 점 보는 게 사실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요. 자,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죠. 민족주의자. 우리나라는 민족주의자 그러면 좋은 의미인데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 내셔널리스트 그러면 욕입니다. 욕. 독일에서 내셔널리스트가 누구겠어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건 나치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내셔널리스트 그러면 전부 극우파예요. 극우파.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소민족이었고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민족주의가 좋은 말이죠. 제국주의 침략을 했던 나라에서 모든 민족주의는 다 극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지배를 했다면 민족주의자가 극우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 세계의 세계 수출 7위, 무역 7위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민족주의자는 구구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독도 문제도 말이죠. 뭐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죠? 독도 문제가 싸우는 사람들이 보면 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면들이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민족주의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요. 사이키아트리스트. 자, 명사가 너무 쉽다 보니까 옆구리를 자꾸 세고 있습니다. 자,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김찬희의 인류의 지혜, 그 에밀 졸라 편. 그걸 한번 보시면 민족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보적 민족주의는 뭐고, 퇴행적 민족주의는 뭔가. 여기에 대한 영어도 공부하면서 사상적 기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료 강의 한번 추천해드렸습니다. 사이키아트리스트는 정신과 의사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자, 바이올리니스트. 리의 액센트가 있죠. 바이올린 연주자. 카툰니스트. 만화가가 되겠습니다. 만화 생산 주체죠. 자, 그 다음에 ERY와 RY를 붙이면 ERY와 RY 집합 개념인 경우가 하나 있고요. 머시너리 보이죠? 머시너리 밑에 기계류 써놓으세요. 기계류. 좀 이따 합니다. 머신은 하나하나의 기계를 가리키고
머시너리는 기계류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좀 이따 또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제조 장소 혹은 판매 장소를 가리킨다. 그게 리파이너리 보이죠? 아마 남학생들은 리파이너리 잘할 거예요. 테란족이 베스핀 가스를 정제하는 장소가 리파이너리죠. 베스핀 가스의 생산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유소라든가 정제소를 리파이너리라고 하죠. 맥주를 만드는 걸 브루라 그러거든요. 브루. 뭐 차를 달릴 때도 브루라고 씁니다만. 그래서 브루어리 그러면 맥주 양조장입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와인이죠. 그럼 포도주나 포도 재배 농가거나 포도주를 재배하는 곳은 뭐라 그럴까요? 와이너리. 알겠죠? 그래서 ERY나 RY를 붙이면 제조 판매 장소가 된다. 술 얘기하니까 좀 땡기네요. 예. 자, 맥주 한 잔 갑자기 먹고 싶네.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칼칼하잖아요. 맥주 한 잔 먹으면 좋아요. 예. 자, ing. 자, 명사가 좀 허한 것보다, 그렇죠? 긴장감이 없네요. 자, ing. ing는 물건, bedding. 자, bedding은 침구. 페인팅, 제품이죠? 페인턴, 제품. 넘어갑니다. 기타, ANIAN. 내가 왜 이 책을 쓸 때 요거의 뜻을 안 써놨을까? 예. 기타라고 좀 무시하는 것 같네. 예. INAAN 써놓으세요. 재주나 공부입니다. 재주나 공부. 재주로 쓰이는 거 이런 거죠. 아트가 있는 사람. 뭐죠? 예, 장인. 이런 거 아마 영어 지문 보셨을 거예요. 중세 때는 기술이란 개념과 예술이란 개념이 구분되지 않았다. 기술과 예술은 같은 거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art라는 말이 원래 art는 인간의 손이 가해졌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art가 지금도 기술이란 뜻이 예술이란 뜻이 있죠. 이게 중세 어느 시점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분할이 되면서 순수한 미술 작품을 만들면 예술가라고 하고 뭔가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면 장인이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구분돼서 아티스트와 아티즌이 구분되게 된 거죠. 네, 요거는 재주가 있는 사람 AN이고요. 연구하는 사람 이런 거 있겠네요. 역사 연구하는 사람 historian, 역사가. 알겠죠? 그렇게 재주나 연구를 하는 사람을 AN이라고 부른다. 또 뭐 있죠? craft. craft는 신봉자입니다. 신봉자. 민주주의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democracy죠. democracy. 데모가 인간이고요. 크라시가 통치니까 인간의 통치, 민주주의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습니다. 거기서 크라시가 아니고 크래트가 되면 이거를 신봉하는 사람이니까 민주주의자가 되겠죠. 대문자로 써서 데모크래트라고 쓰게 되면 미국에서는 민주당원을 의미합니다. 데모크래트. 리퍼블리컨 그러면 공화당원, 데모크래트 그러면 민주당원. 자, 참. 민주당과 공화당도 역사를 보면 참 웃겨요. 예. 사실 남북전쟁으로 본다면 링컨파, 예. 노예해방파가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은 산업자본가를 대표했던 정당이죠. 민주당은 남부 지역이 자기 지지 기반이에요. 즉 지주의 정당이죠. 지주정당. 그러니까 노예제에 찬성했죠. 노예해방을 반대했고. 그럼 누가 더 진보적이에요? 공화당이 더 진보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예제가 폐지되고 이제 미국이 완전히 산업화한 자본주의 국가로 바꾸고 나보니까 그죠? 지주라는 계급은 사실 독자적 계급으로서 이제 존재가 없게 됐고 의미가 없게 돼버렸고요. 예, 다 자장용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당시 점점 점령하던 흑인과 멕시컨이나 소수인종이나 또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공화당은 원래 산업자본가 정당이니까 계속 자기 지지가 그대로인 거죠. 예, 산업자본가 계급을 이렇게 쭉 대변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공화당이 대변하지 않는 사람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는 공화당이 오히려 보수적인 정당이고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 되어버렸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의 흐름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신을 보면 오히려 공화당보다 훨씬 보수적인 정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래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정치는 좀 얘기하기 좀 겁나죠? 안 할래요. 예. 자, 겁납니다. 아직도 겁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당과 이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면 재밌습니다. 쭉 가면. 예. 자, 어쨌건 우리나라 민주당은 어쨌건 그 뿌리가 한민당에 있습니다. 한민당. 예. 한민당으로부터 민주당이 나온 거니까 한민당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정당인가?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국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영어 선생이니까 미국 얘기만 하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EER. 자, ER도 역시 사람입니다. 예. 옥션 나왔죠, 옥션. 옥션을 진행하는 사람. 얼마, 이런 사람 있죠? 예.
auctioneer. 이게 옥션, 경매인이죠. 경매인, auctioneer. EER입니다. 그 다음에 ESS 나왔네요. ESS는 뭘 뜻해요? 여자를 뜻하죠. actress. 안 쓰겠습니다. ETT는 두 가지가 의미인데요. kitchen을 쓴 다음에 ETT, kitchenette 이렇게 하면 작다는 뜻이야. 작은 부엌을 kitchenette라고 합니다. usher, 유명한 가수도 있죠. usher는 원래 안내인이라는 뜻입니다. 안내인. 거기에 ETT 붙으면 usherette가 되는데요. 여자 안내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자 안내인. 그래서 ETT가 붙게 되면 작다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 여자를 뜻하게 된다. 뭐 극장 같은 것도 영화관 같아서 좌석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스낵 같은 것도 팔고 그런 여자들 있죠. usherett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ERY는 애정을 표현하는 인포멀한 표현이 되죠. 아빠를 dad라고 하는데 daddy 하게 되면 좀 더 애칭이 되겠죠. 좀 더 인포멀하게. 개라고 하지 않고 doggy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애칭이 되죠. frog라고 안 하고 froggy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나 i를 붙이면 애들 말이 되죠. 애들 말. 애들이 크기 전에 쓰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IT는 말이죠. 일단 추종자라는 뜻이 있어요. 추종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레이건 추종자. 레이건은 80년부터 88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했고요. 아주 신보수주의자로 유명합니다. New Conservative. 이 보수주의란 말은 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말이죠. 감세가 제일 중요해요.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감세예요.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럼 세금 줄여주겠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모든 국민이 좋아하죠. 여기 담겨진 뜻이 있어요. 세금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죠.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중에서 경제나 같은 것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관계된 돈은 줄일 수가 없잖아. 텍스컷을 하면 반드시 뭐가 줄어드느냐? 교육과 의료 등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비가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세는 사회보장책에 최소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 레이건은 참 웃긴 사람이 이게 텍스컷이라고 얘기해놓거든요. 네, 이런 거는 확 줄였어요. 확 줄였는데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국방 대결을 하죠. 그래서 결국 소련을 망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미국을 엄청난 재정 적자에 올려놨습니다. 한 해당 뭐 2천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나면서 그 당시에 2천억 달러인가요? 네, 2천억 달러. 그래서 미국을 엄청난 재정 적자에 올려놓은 사람이라서 레이건하이트라고는 좀 레이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레이건 추종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울라이트라고 합니다. 서울라이트.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은 모스코바이트. 어떤 건 IT를 붙이고 뉴욕은 또 뉴요커라고 하죠. 페리스는 페리지엔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모스코바라나 서울 같은 건 IT를 붙이기도 한다. 브루클린에 사는 사람 브루클린 라이트. 자, 그래서 일일이 다 외우기는 뭐하고요. 그렇게 쓰이면 그런 건가 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일이 외우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let 나와 let, L-E-T. let은 역시 작다는 뜻입니다. booklet, 소책자죠. 예. pamphlet, 역시 소책자. leaflet, 찌라시, 전단지. 그죠? let은 좀 뭐 작다는 뜻이죠. 예. leaflet. 잎사귀처럼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떨어지잖아. 예. 자, 그 다음에 링 나왔죠. 링은 작다는 뜻이죠. 작다. 덕은 오리입니다. 오리 새끼는 덕링. 저그족 중에서 작은 놈 저글링. 링은 작다는 뜻입니다. 오늘 스타크래프트가 좀 나오네. 곧 스타크래프트 2가 나온다고 하죠. 예. 아예 손을 안 댈 생각인데 안 돼야겠죠. 예. 그거 손대기 시작하면 그거 또 안 되죠. 예. 일을 못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스터 나왔죠. 스터는 일단 뭐뭐한 사람. 영스터 그러면 젊은이가 되겠죠. 어이구. 영스터 젊은이. 뭐뭐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갱스터. 이거는 뭐뭐와 관련된 사람. 조폭이죠. 조폭. 갱과 관련된 사람. 조폭, 갱스터, 영스터. 그 다음에 wear는 물품이죠. 예, glassware, 유리 제품. software,
hardware 이렇게 제품으로 쓰일 때 wear라고 쓴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이 되는 것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나올 전미어들은 행위, 상태, 결과에 대한 겁니다. 행위, 눈에 안 보이죠. 행위의 결과도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경우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태는 또 눈에 안 보이죠. 어떤 행위의 결과인 상태. 예,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노예 상태다. 뭐 노예 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이 노예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노예 상태라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age, age는 전미어가 될 때 age라고 발음하고 it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drainage, drain이 배수하다 또는 배수구 같은 걸 의미하니까 drainage는 배수, 하수, 행위를 의미하죠. postage는 요금이죠. 우편 요금. hostage, 지위를 말하죠. 인질, 인질의 지위, hostage. al이 붙으면 행위를 뜻한다. refusal은 거절, betrayal은 배신. al이 붙어서 명사형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션, asian, 전, ion. 다 비슷한 거죠. 행위, 상태, 결과를 나타낸다. 네, 행위, 상태, 결과.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돼 있죠. 따라서 영어는 말이죠. 이렇게 행위, 상태, 결과를 두루두루 가리키는 전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행위는 살아있는 힘이 움직이는 거고요. 결과는 그 살아있는 힘이 어떤 표현을 얻은 거고요. 상태는 그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의 개념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completion, 완성, preservation, 보존, expansion, 팽창. 쉬운 거고요. dom, freedom은 상태죠. 자유인 상태. martyrdom, martyrdom은 순교죠. 순교. martyr, 순교자가 된 상태 또는 지위. kingdom은 킹의 통치 지역. 자, ERY와 RY는 아까 구체적으로 쓰였을 때는 제조 장소 따위를 뜻했는데 추상적으로 쓰이니까 행위나 상태를 의미한대요. slavery, 노예의 상태, bravery, 영웅적 행동. 네, 이렇게. ing, 자, ing는 보통 동명사에서 왔기 때문에 행위나 과정을 의미하죠. action이나 process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ISM은 아까 IST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IST는 주체가 되고 ISM은 그것의 내용이 되니까. 주의, 리얼리즘, 사실주의죠. criticism, 비판주의가 아니고 비판, 이건 행위고요. heroism, 영웅주의 또는 뭐 영웅성이 되겠죠. 상태를 의미하고요. alcoholism, alcoholism은 질병이죠. 예, ISM이 주의에서부터 질병까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고요. ITY도 대부분 추상적인 게 되죠. 어떤 성, 이런 뜻이죠. 어떤 성. responsibility, 책임성. stupidity, 멍청함성. 그런 정도 상하니까 멍청함. 사례를 의미합니다. MENT, 행위, 결과, 상태를 의미하죠. arrangement, 배치, 행위도 되고 배치가 잘 되어 있는 정돈한 상태도 되겠죠. embarrassment, 쪽팔린 상태, 쪽팔려 하는 것, 뭐 다 되겠죠. this는 상태와 성도를 의미하고요. ship은 dictatorship, 독재입니다. 지위고요. friendship, 우정. scholarship, 뭐 학자 또는 뭐 학자성 또는 뭐 장학생 상태, 뭐 장학생 신분 그런 뜻이겠죠. leadership, 독자층, 독자 전체를 뜻합니다. 자, 기타가 쭉 나오는데요. 역시 기타에는 뜻이 없네요. ACY. 자, ACY는 아까 우리가 디모크라시 할 때 했었죠. 그런 것도 일종이죠. 이런 것도 있죠. bureaucracy. 자, bureaucracy. 관료주의죠. 관료주의. 뷰로가 말이죠. 사무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책상물림이란 말 있죠.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조사는 하나도 안 한다고 책상에 딱 앉아서 서류로만 하는 사람도 있죠. 관료주의라고 그러죠. bureaucracy. 그 다음에 ANC, ENC. 요거는 아까 ANT, ENT와 딱 대응을 이루는 거죠. 아까 구체적인 것 중에 맨 앞에 나왔던 거. ANT, ENT는 그 주체고. 그런 상태. 그 ANC, ENC죠. importance 이런 거. ANCY, ENCY 같은 겁니다. ANC라고 쓰는 것도 있고 ANCY라고 쓰는 것도 있고 ENC라고 쓰는 것도
ency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망설이다가 hesitate죠. hesitancy 이렇게 uns라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관성 consistency 둘 다 쓰죠. 예. 그다음에 who는 상태나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어린 시절 childhood, 어린이 된 것은 manhood 또는 어른이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죠. line은 어떤 제품, 어떤 상태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 crystal은 수정입니다. crystal line 그러면 수정체 또는 결정체. line은 형용사형 어미로도 많이 쓰이죠. 수정과도 같은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정말 기타네요. 별로 많이 안 쓰이는 게 많이 나와 있네요. speak는 은어 또는 업계의 용어 이런 뜻의 전묘입니다. oil speak 그러면 석유업계의 용어, 업계의 용어란 뜻이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thun은 말이죠. marathon에서 온 단어입니다. marathon은 아주 길게 뭔가 시합을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보통 모금, 어떤 좋은 일에 돈을 모으기 위한 어떤 경연이나 시합 따위를 thun을 붙여요. 예를 들면 walkathon 이렇게 하게 되면 걷기 대회죠.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걷기 대회, 독서 대회, readathon 이런 거. 이렇게 모금을 위한 행사나 경연을 thun을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ull은 양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슈가를 한 스푼 떴다. 그러면 a spoonful of sugar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푼 하나 분량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는 명사로 쓰입니다. full은 물론 형용사형으로도 많이 쓰이죠. 자, 베블은 아기가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옹알이 할 때 베블이라고 그러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말을 베블이라는 전미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테크노버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 무슨 재무 전문가들이 주위 막 떠들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우주 전문가가 막 떠들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테크노베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베블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런 것도 쭉 했습니다. 전부 전미어에 대해서 쭉 했고요. 이런 식의 다양한 명사 전미어들이 있다. 자, 우리가 명사 전미어라 그러면 션이나 먼트 같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네요.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알아두면 좋고요. 모른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거,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면, 구체적인 대상은 눈에 보이죠. 이런 걸 영어로 하면 tangible하다고 합니다. tangible. 유형이란 거의 개념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이런 느낌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만져보니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다 알 수도 있겠죠. 보통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는 주로 셀 수 있다. 그러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유형의 것이면 다 셀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치? 유형으로 보이는 게 주로 셀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명사가. 이거를 영어로 countable, 셀 수 있다. countable noun이라고 하고 영영사전에서는 C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고 단수형일 때는 반드시 앞에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이죠. 길거리에 지나가면 참 이상한 포스터들 많죠. 우리나라에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I'm mother 이런 브랜드 있죠. 이런 브랜드 있어요. 이런 영어가 어디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어떻게 혼자 쓰여? 한정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단수가 한정사 없이 쓰이는 그런 엉터리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형태가 없고 지각할 수 없는 것. 당연히 없으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명사니까 이거는 셀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구체적인 대상이더라도 구별되지 않는, 즉 한 개, 두 개로 잘 구별되지 않는 덩어리 등은 셀 수 없다고 하고 uncountable noun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U라고 표현한다. U는 복수형이 없으며 복수형이 없으면 단수형도 없는 거죠.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죠. 아메바가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는 거, 여자도 없으면 남자도 없는 거 대립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단수로 간주할 뿐이죠. 제가 그렇게 써놨죠? 단수로 간주한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단수형 동사인 is나 does 같은 걸 써주면 된다. 그 얘기죠. 어떤 글이 있냐 제가 표로 쭉 내었는데요. 표를 보니까 표를 한번 이해시켜 볼게요. 첫 번째 거는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은 뭡니까? 네, 류라고 써주세요. 류. 좀 설명해 보면 비슷한 물품들의 집합 개념입니다. 비슷한 물품들의 집합 개념. 좀 전에 제가 머시너리 할 때 했었죠. 비슷한 물품의 집합 개념은 영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의류라고 하면 온갖 물품이 다 옷이 다 있죠. 의류할 때. 그리고 의류가 두 가지 의류가 있을 수가 없죠. 의류하는 순간 의와 관계된 건 다 들어가잖아요. 장갑까지 모자까지. 그러니까 의류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셀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의류라고 통칭하는 순간 큰 집합 개념 하나가 돼버리죠. 이런 것을 류 개념 그룹이고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셀 수 없는 명사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어떤 게 내봅시다. 러기지, 백이지 같은 거죠. 네, 합치시고요. 백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 이렇게 표기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입니다. 물론 이렇게 쓸 때 한정사가 있어야겠죠. 백은 셀 수 있지만 백이지는 못 씁니다. 백이지, 러기지 뭐죠? 수화물, 짐. 수화물, 짐도 다양한 게 있죠. 무슨 굴비서부터 말이죠. 전자제품부터 유리제품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룹 개념. 그 다음에 클로딩. 클로딩은 의류. 그 밑에 이거 써보세요. clothes. 이거는 항상 복수입니다. clothes는 옷인데요. 영어에서 clothes라는 단어는 항상 복수예요. 그래서 절대 복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equipment. equipment는 줄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장비. 수능에 났었어요. 수능에서 주어 문제와 동사 일치 문제로 equipment가 단수라는 거 문제 났어요. 장비죠. 그 밑에 device 써보세요. device는 장치죠. 장치는 개별 장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셀 수 있는 명사야. 근데 그것이 모여있는 장비는 그 장치의 집합 개념이다 이 말이죠. hardware. 아까 했습니다. hardware, software. hardwares 아닙니다. hardware. 주얼리. 지금은 이제 해산입니다만 원래 주얼리는 원래 4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4명의 그룹 개념이죠. 저는 주얼리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박정아가 최고야. 그죠? 그 옆에 뚱뚱한 애 있잖아요. 하기 싫어. 박정아가 최고인데. 길이라는 가수가 참 애인이라고.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깨질 거라고.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노홍철과 장윤정이 깨졌죠. 오래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다들 그래서 입방아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박정아 씨, 꼭 행복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걔는 농담을 한 거예요. 길 뭐 듬직하고 좋죠, 얘가. 주얼리는 말이죠. 보석유예요, 보석유. 셀 수 없습니다. 주얼리스 복수 없습니다. 그 옆에 이거 써주세요. 주얼. 주얼은 또 셀 수 있어요. 주얼은 하나하나 세는 거고 주얼리는 집합 개념입니다. 거기 RY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RY 붙은 거 한번 다 주어 성겨 볼게요. 머시너리 보이죠? 머신은 C, 머시너리는 U. 또 뭐 있어요? 시너리 보이죠? C는 셀 수 있는 경치고 장면이고요. 시너리는 셀 수 없는 거랍니다. 경치. 포이트. 포이트는 시인이죠. 포이트리는 시입니다. 포이트리 밑에 포임 써놓으세요. 포임은 시로 셀 수 있는 시고요. 포이트리는 집합적 개념의 시입니다. 선생님, 이때까지는 이해가는데요. 집합적 개념의 시는 뭡니까? 그냥 영어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시의 일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표현이다. 요거는 시 한 개 한 개를 표현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영어가 돼 있다는데 뭘 따지긴. 그죠? 좀 이해가요? 그렇죠. 뭐 서사시, 서정시, 이 사람시, 저 사람시 다 모은 시 전체 개념. 이게 포이트리라고. 시 하나하나, 서시, 요 시는 포임이라고. 자, 그럼 다시 머신너리 옆에 가서 퍼니처 나왔죠? 퍼니처 해주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퍼니처. 절대로 세지 않습니다. 가구류. 책상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다 합친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개념에 주셨습니다. 머천다이즈, 물품이죠? 그 밑에 오습니다. 굿즈. 굿즈는 상품이죠. 물품은 못 세는데 상품은 센다는 거. 참, 얘도 복수예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넘어갑시다. garbage 쓰레기죠. junk 쓰레기죠. rubbish도 쓰레기죠. trash도 쓰레기죠. waste 쓰레기죠. 쓰레기는 전부 못 써요. 쓰레기를 못 쓰는 이유 각종 쓰레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룹 개념 이해가죠? 네, 좋아요. 쓰레기도 참 많네요. garbage는 보통 생활 쓰레기에 쓰고요. junk도 뭐 일반적인 쓰레기에 많이 쓰이죠. 예. junk는 말이죠. 오비탈에 쓰이는 데 많이 쓰죠. 오비럴 junk. 궤도를 돌고 있는 쓰레기. 무슨 쓰레기? 우주 쓰레기죠. 우주 쓰레기 굉장히 위험하죠. 왜? 지구 궤도에 딱 있는 우주 쓰레기. 지구의 자전 속도와 속도가 같죠. 굉장히 빠른 거죠. 지구 자전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예, 우리 자동차로 낼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이 지나가다가 그런 우주 쓰레기에 충돌하게 되면 우주선에 빵꾸가 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나사는 말이죠. 우주선 앞에 이렇게 큰 깔때기를 달아갖고요. 여기 쓰레기통을 달아놓고 우주 쓰레기를 담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우주선을 개발 중에 있답니다. 그렇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비럴 정크 대부분은 미국과 소련이 만든 쓰레기죠. 예. 예, 그래서 뭐 작업하다가 버린 장갑부터 무슨 스프레이 뭐 이런 거, 나사 뭐 이런 것은 애교고요. 인공위성이 올라갈 때 자꾸 쓰레기를 버리면서 올라가죠. 3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 그럼 다 쓰레기죠, 그거. 예. 그리고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고장난 우주선, 폐기된 우주선, 안 떨어진 거, 뭐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구 주변이 위험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메일. 메일은 셀 수 없는데, 그것도 열어서 보세요. 레터는 셀 수 있다. 편지는 세고, 우편물은 못 세겠죠. 이해가죠? 메일은 우편물입니다. 소위 이메일은 아니잖아요. 예, 이메일은 아니죠. 예, 이메일은 메일이죠. 우편물은 아니죠. 자, 포스티지. 포스티지는 우편 요금 아까 했고요. 시너리 포이트리 했고, 트래픽, 교통, 머니, 캐시 등등이 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좀 이해 가는데요. 그 다음 좀 어려운 게 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터. 여기서 매터는 뭐예요? 물질. 물질. 가시적으로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셀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입니다. 솔리드는 고체, 플루이드는 액체, 가스는 기체, 파티클은 입자. 자, 하나씩 봅시다. 솔리드는 왜 셀 수 없다고 보느냐? 보세요. 아이스, 브레드, 버터, 치즈, 미트. 그렇죠.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죠.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자르면 5개, 이렇게 자르면 30개인데 그럼 그거 몇 개짜리 덩어리야?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 고체들은 셀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치즈가 나왔다. 치즈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즈는 치즈나 치즈라고 하지 않고 치즈 한 조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slice of cheese. 그렇죠? 2조각이면 요렇게 two slices of cheese 이렇게 표현하죠. 즉, 이 slice라는 명사를 단수 복수로 바꾸지 절대 이거는 단복수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information 같은 거 있어요. information에서 안 그래요. information이 한 개면 a piece of information. information이 2개면 two pieces of information. 즉 information은 단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지. 왜? uncountable noun이니까. 그렇죠? 네. 자, 플루이드 나왔죠. 플루이드. 액체. 쭉 보이죠? 가스, 기체. 액체, 기체는 왜 못 쓰느냐? 용기에 따라 달라요. 용기. 1리터짜리 용기에는 3리터가 3개가 되고요. 3리터짜리는 3리터가 1개가 돼요. 이해가죠? 네. 컨테이너에 따라 다르다. 파티클, 입자 나왔죠? 입자. 입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콘과 빈 사이. 빈부터는 셀 수 있고요. 콘보다 작은 거는 못 셉니다. 이거 참 외우기 쉬워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알 하나로도 나눠 먹으라고 돼 있잖아. 콩알 한 알. 아, 콩은 보이는군. 콩은 새는군. 옥수수부터는 안 새. 팝콘 새서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 뭉태기로 먹잖아. 막 이렇게. 그치? 그럼 옥수수보다 작은 쌀알. 나는 오늘 쌀을 1276개 먹었어. 이런 놈 없잖아요. 쌀보다 작은 소금, 후추, 밀가루, 말할 것도 없지. 먼지, 뭐 이런 거. 수많은 입자들이 있지. 그건 전부 다 못 쓰는 거야. 실제로 못 쓰는 겁니다. 실제로 못 쓰는 거. 알겠죠? 자, abstraction. 보통 문법책에서 추상명사라고 하는 거죠.
intang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추상적인 거, advice, 충고죠. advice에 줄여놨어요. 이거 참 짜증나는데요. 공무원 시험 갔을 때는 자꾸 가끔 나더라고요. 옆에 suggestion.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수능에는 못 나고요. 수능보다 어려운 시험에서. suggestion은 셀 수 있어요. make a suggestion, 어를 붙이잖아요. suggestion은 세고요. advice는 못 써요. 뜻이 비슷하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information 주세요. 중요합니다. 절대 복수 쓰지 않습니다. 뉴스는 동서남북이라는 거에서 생긴 말이죠. 단수로 봤습니다. 뉴스 단수로 봤고요. 뉴스도 중요하죠. 주지고요. evidence도 주세요. evidence. 증거죠. 단서는 세요. 단서는 세고 증거는 못 세.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영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clue는 세고, 그렇죠? evidence는 안 센다. 홈워크 나왔죠. 홈워크도 주세요. 홈워크는 못 세. 근데 assignment 숙제는 센다. assignment는 세고 홈워크는 못 센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로 갈리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natural phenomenon, 자연현상 나왔죠. dew, 이슬, fog, 안개죠. hail, 우박, heat, humidity, 습도, lightning, 번개, thunder, 천둥. rain은 비죠. rain 같은 것도 셀 수 있는 명사로 또 많이 변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딱 했을 때 아까처럼 information이라든가 절대 셀 수 없는 명사를 벗어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가끔 이게 바뀌어갖고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이렇게 배신하는 놈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일단 rain은 원래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많습니다. 샤워 있죠. 소나기는 또 셉니다. take a shower. 샤워하다. 그죠? 그런 거. 샤워. 또는 뭐 be caught in a shower. 소나기를 만든다. be caught in a shower잖아. 그러니까 소나기란 건 잠깐 왔다 사라지는 거니까 소나기가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세 번 왔다. 요게 이해가 되는 거라는 거죠. 비라는 건 비라는 어떤 우리가 하나하나 세서 쓸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비는 못 쓴다. 그런 내용이다. 슬리트는 짓눈깨비죠. 나머지는 다 아시죠? gravity, 중력 따위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and so on, etc. 있죠. 등등. 등등은 제가 대문자로 써놨는데 language란 단어, field of study란 단어, recreation이란 단어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까지는 전부 그 단어가 셀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제가 대문자로 해놨잖아요. language에 속하는 단어들이 셀 수 없다는 거야. Spanish, 스페인어 못 쓴다는 거지. Japanese, 일본어 못 쓴다는 거지. 그럼 여기 한번 칠판 비춰주세요. 멀리 안 갈게요. 여기 있네요. 자리가. Korean is란 말이 있고 a Korean is란 말이 있어요. 어느 게 어법적으로 맞는 영어예요? 네. 요거는 어가 없으니까 셀 수 없는 거로 쓰인 거죠. 얘는 어가 있으니까 셀 수 있는 거로 쓰인 거. 어느 게 맞아요? 네, 둘 다 맞죠. 요렇게 하게 되면 요게 랭귀지 개념이죠. 한국어. 한국어는 못 쓴다고. 얘는 한국인. 얘 복수 있어요? 없죠. 한국어가 무슨 복수야. 선생님, 조선말도 있고요. 흥룡강성 말도 있고요. 제주도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도. 저 과학적으로 한국어는 그냥 하나로 봅니다. 한국인은 복수가 있겠죠. Koreans, 이렇게 구별하세요. Japanese, Chinese 다 마찬가지야. Spanish 다 마찬가지입니다. Field of study 뭡니까? 학과목이죠. 학과목. Psychology, Mathematics, Physics 이런 것들이죠. 조심하실 거는 Statistic인데요. 자, Statistics, Statistics 요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셋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Statistics는 Mathematics와 똑같이 생겼죠? 학과목을 표현하는 겁니다. 통계학입니다. 학과목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어가 안 붙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로 취급하니까 is가 맞죠. 그건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statistic은 s가 없는 것도 있어요. 얘는 뜻이 달라요. 통계, 수치야.
통계 수치가 되면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가 붙을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어가 붙으면 단수동사, 복수가 되면 복수동사가 오게 돼 있죠. 이해가죠?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어법 문제 풀 때 statistics라고 딱 써 있을 때 이건 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딱 statistics 써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통계학의 statistics는 단수고 통계의 수치들의 statistics는 복수인 거죠. 이해가요? 이거 조심하세요. 다른 학과목은 이런 경우가 없고요. statistics만 있으니까 학과목 중에서 통계학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creation 게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베이스볼이라든가 이런 거. 제런들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명사화되게 되면 동명사는 그 자체로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에 어나 더나 이런 걸 붙이지 않고 단수 취급하게 돼 있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까지 배웠는데 좀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막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 외의 경우에도 어떤 명사의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명사의 전용이라는 장으로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계속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